자, 마지막으로 기초 실험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장비 사용과 그리고 브레드보드 연결에 대해서 이미 학습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기초 동영상으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장비와 브레드보드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실험을 구성하는 한번 플로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 셋업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계측 장비 혹은 전원 공급기와 하나의 브레드보드 그리고 이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실험을 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 전원을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장비는 그 장비의 고유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측정일수록 이와 같은 계측 특성을 보다 요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기초 실험은 정밀한 실험에서는 예외적인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장비의 전원을 인가해서 사용하도 됩니다만 원칙은 내가 사용할 모든 장비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씩 예열을 한 이후에 안정화 상태에 들어간 다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장비의 전원을 모두 켰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모든 실험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하게 되는 화형 발생기와 전원 공급기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전원 공급기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채널 1의 출력을 절대적인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라운드와 마이너스 단자, 채널 1의 마이너스 단자를 서로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라운드 단자 위에 있는 홈에다가 전선을 연결하고요. 다시 마이너스 단자 위에 있는 홈에 똑같은 전선을 연결해서 이와 같이 연결을 하면 채널 1에서 나오는 출력을 상대적인 값이 아닌 절대값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1의 세팅, 다음과 같은 채널 1의 세팅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수정해 주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5V 세팅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사용할 아날로그 실험에서는 플러스 신호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파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파형은 다음과 같은 채널 2의 플러스 단자와 그라운드 단자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채널 2의 플러스 단자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연결하시고요. 얘를 동일하게 GND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에 연결되었던 단자 연결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 유념해서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하셔야 될 작업은 다음과 같이 2개의 전압을 전부 다 원하는 전압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필요한 만큼만 인가해 주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류를 인가하는 게 아니고요. 설정 가능한, 즉 공급 가능한 최대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크게 높일 필요가 없고 CV 모드가 되도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브레드보드에 소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만 그 전에 소자값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자값, 우리가 사용할 회로는 다음과 같은 이런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R1과 R2, R3를 각각 측정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브레드보드에 여러분들이 연결하시고요. 브레드보드에 연결된 다음과 소자는 이와 같은 디지털 멀티미터에 인풋과 아웃풋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측정 대상을 다음과 같은 저항 모드로 바꿉니다. 저항 모드를 바꾸게 되고 이 두 단자의 양 끝을 극성에 관계없이 저항의 안쪽에 밀착하여 인가하는데 이때 이 적지 위의 위치는 전선과 브레드보드 사이인 위쪽을 찍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220옴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220옴을 R1 저항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 또 다른 저 하나를 가져와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계측을 합니다. 얘는 10옴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R3 저항으로 쓰겠습니다. 또 다른 저항을 가져와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저항은 90옴 정도가 나옵니다. 이 90옴을 R2 저항으로 쓰겠습니다.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는 R1과 R2의 비로서 증폭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R1보다 R2가 작기 때문에 사실 신호가 증폭되지는 않습니다만 본인 실험을 위해서 간략하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회로는 앞서 시간과 동일했던 747 OPM프고요. 747 OPM프의 구동을 위해서 브레드보드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747 OPM프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OPM프를 여러 번 눌러서 안정정도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747 OPM프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압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747 OPM프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다음과 같은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번 단자는 플러스에, 그리고 4번 단자는 마이너스 연결을 해서 이와 같은 OPM프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접지 상태를 혹은 연결 상태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2번 단자와 6번 단자 사이에 우리는 R2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번 단자와 임의로 구성된 입력 연결을 하는 곳에다가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번 단자는 R3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접지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신호를 둘 다 공급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5V와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5V와 연결을 하고요. 별도로 접지 연결을 따로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출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 6번에 해당하는 핀을 이와 같이 뽑아내고요. 동일하게 입력에 해당하는 핀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채널을 이용해서 파형을 인가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파형 발생기에서 우리는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채널 1으로 가서 채널 1의 모드를 하이지 모드로 바꾸고 이때 인가하는 앰플리튜드의 크기를 자,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웨이브폼은 사인 웨이브, 주파수는 100Hz, 앰플리튜드는 1V 피크 투 피크, DC 옵셋은 0.2V를 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결된 파형 발생기의 출력을 회로에 인가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한쪽이 프로브이고 한쪽이 BNC 커넥터이고 한쪽이 악어 클립인 형태를 채널 1에만 연결해서 인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가된 신호는 이와 같은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빨간색 부분을 다음과 같이 회로에 인가해주고 까만색 부분은 내가 접지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접지선과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파형의 계측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프로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프로브는 오시로스코프의 채널 1에는 입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동일하게 접지는 앞서 설정한 접지와 같은 형태의 단자에 연결하게 됩니다. 또한 출력을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프로브를 다시 채널 2에 연결을 하고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연결하여 앞서 설정한 그라운드 전자에 물려줍니다. 자,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멀티미터는 한쪽에 치워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마지막 작업은 바로 이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회로의 전원 공급은 다음과 같은 악어 클릭을 통해서 정확한 명칭은 악어 클릭 투 바나나라는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빨간색 라인을 우리는 채널 1 쪽에 연결되어 있는 출력단에 연결을 해서 브레드보드 설정한 바로 플러스 5V 단자에 연결을 하시고요. 까만색 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채널 2에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하고 마이너스 5V 인가가 되는 부분에 연결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지 부분 역시도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접지 부분은 다음과 같은 GND 단자에서부터 뽑아져 나와서 우리가 공통으로 설정했던 접지 단자로 이와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성을 한 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웃풋 단자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웃풋 단자를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설정한 최대 전류값을 넘지 않은 형태로 인가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파형을 인가해 봄으로써 바로 입출력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파형을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로스코프에는 아무런 파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파형 발생기에 아웃풋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형이 인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꿈쩍꿈쩍하죠? 하지만 스케일이 맞지 않아서 스코프에서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시로스코프의 특성을 바꿔볼 텐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토셋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설정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를 매뉴얼하게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형이 한 5개 정도의 주기가 나타나도록 다음과 같이 타임 퍼 DIV 조정해서 맞췄고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얘를 볼트 퍼 DIV를 키워서 다음과 같이 노란색을 전체 화면에 가득 찬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채널 2도 마찬가지로 키워서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 움직이는 파형은 다음과 같은 트리거 단추의 메뉴를 설정해서 트리거 레벨링을 조정해 줌으로써 맞출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 레벨을 낮춰서 트리거 레벨이 바로 내가 측정하는 파형의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정지된 파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그 특성이 불안정하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연결되는 단자 부분들이 약간 조금 연결이 불안정해서 그런 걸로 보이고요. 이거를 좀 더 다시 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이 와이어를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 와이어 연결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와이어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단자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스케일 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하는 파형이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매저 버튼을 눌러서 각각 채널 1과 채널 2의 첨두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평균값과 주파수 설정들을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커서를 누르고 이 신호원들 위치를 이와 같이 바꿔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폭과 정확한 시간 간격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이 전체 실험에서 회로를 구성하고 특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회로를 새롭게 구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실험을 수행하실 수가 있으시며 이와 같은 회로 구성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특히 이와 같은 DC 전원 공급기와 파형 발생기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혹은 몇몇의 경우에는 이 오시로스코프를 잘 못 다뤄서 실험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측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시로스코프에는 오토셋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능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나머지 두 화형이나 화형 발생기와 DC 파워 서플라이는 그런 기능이 없으며 특히 DC 파워 서플라이는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로 가장 위험한 실험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설정한 이 5V가 혹은 3.3V, 2.5V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형태 동작을 한다면 저나 조교에게 항상 문의를 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실험 전체의 플로우를 한번 해보는 그런 데모를 마치겠습니다.